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의 두 번째 체포 시도가 불발됐다 이런 소식 함께 이 특검을 규탄했던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내용 일부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요, 지난 1차 영장 집행 때에 비해서 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정면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그 상황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요, 이 젊은 인력 1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붙잡아 강제로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자 앉아있던 의자까지 같이 들어서 옮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인단에 따르면요, 이 윤 전 대통령이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 이렇게 말을 한 뒤에야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는데요. 변호인단은 이어 이 불법 체포영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이 특검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한다며 이 강압적인 발언을 하거나 또 변호인들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변호인단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65세면은 노인에 해당됩니다. 10여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으로 탑승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또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강제력을 해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요, 특검이 구치소 내에서 이 규율 위반 수용자들을 단속하는 이른바 CRPT라는 그 특수팀이 있는데 이 특수팀까지 동원해서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했다 이러면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는데요. 이미 윤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구속돼 있죠. 이렇게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체포를 시도한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선을 넘었다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을 물리력을 행사해서 데려가려는 것 자체가 진술 강요이자 가혹행위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신문은 기본적으로 임의수사인데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수사인데 물리적으로 강제 인치하려는 것은 위법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 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요, 교도관에게 체포를 지시한 특검보 등 이 관계자들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 같은 논리로 같은 이유로 이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서 구치소 측에 특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직접 지시를 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변호인단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미리 진술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거부를 하시겠다는 사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강제 인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또 형사적으로도 강요죄이고 또 그 자체로 가혹행위입니다.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가 1, 2차 영장 집행 과정이 촬영된 이 서울구치소 CCTV와 보디캠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마녀 사냥을 멈추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CCTV 공개를 요청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JTBC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한다면 CCTV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 발언이 보도된 바 있어서 이 정보 공개 청구가 실제 CCTV 공개로 이어질지도 주목이 됩니다. 특검은요, 영장 집행이 가혹행위나 다름없다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은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요, 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 적법하게 집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요, 또 부상 위험이 있다는 보고에 집행을 중단했다면서 이 현장에서 이 변호인이 피의자를 면담하겠다고 해서 그 역시 허용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변호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곳에
들어와 있어서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면서 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에게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도 윤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구치소 의료과에서 진료했지만 이 건강상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양측의 공방과는 별도로요, 법조계 안팎에서도요, 어제 특검이 이렇게 물리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또 사실입니다. 네, 이 진보 성향 참여연대에서 공익법센터장을 지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요, 자신의 SNS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거부한 건 묵비권 행사 의사를 밝힌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특검 사무실로 강제 이송을 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고문이 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죄가 명백하다고 해서 묵비권 행사를 거부하거나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 역시 강제 인치의 실익이 없는데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인권 침해적인 수사라고 했습니다. 당초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밝혔던 특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물리력을 사용하고도 실패를 하면서 그 구상이 좀 꼬이는 듯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3차 집행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지만요. 이를 두고도 특검은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특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영장 기한이 지나면 재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요. 정작 영장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불발되자 재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물리력을 동원했음에도 강제 인치에 실패하면서 당초 구상대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불러올 별다른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내란 특검팀 사례처럼 조사 없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 시도가 어제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가차없는 물리력을 사용한 것을 두고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인 참여연대에서 공익법센터장을 지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요,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특히 이미 구속돼 있는 그런 피의자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고문이 될 뿐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오해가 있는데 본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진술 거부권에 대한 권한은 있어도 법률상 조사 거부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허용되지 않는 조사 거부권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강제력을 사용해라라고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이죠. 그거는 법률에 허용되지 않는 범위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체포영장의 집행에 조항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지 공권력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잘못했다? 이건 논리에 맞지 않고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어떤 범죄자도 법 테두리가 아닌 법 바깥에서의 본인의 권리를 주장했을 때 인권 침해 운운하면서 어떤 공권력에도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이분이 진보 성향 있다 하더라도 시각의 차이는 있어도 진술 거부권과 조사 거부권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요. 사실 진술 거부권 자체도 이거는 묵비권이라고 우리가 쉽게 알려져 있지만 취지는 검찰의 강요와 어떤 강제적인 진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강제성에 대해서 억지로 진술을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이지 어떤 진술 거부권과 조사 거부권을 일치하는 그런 식에 있어서 법리적 해석을 하는 것들은 좀 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경신 교수의 말은 구인 거부도 진술 거부권의 한 방편이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고문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물리력을 행사해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인치를 하려고 할까? 특검에서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진술이 필요하면은 직접 조사가 필요하면은 다른 방안도 강구를 해봤어야 됩니다. 현장을 간다거나 현장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데 그것은 선택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이 특검 사무실로 끌고 오겠다는 건데 그러면 정말 그 진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가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아니에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면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그렇게 납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거는 단순히 뭐냐면은 단순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그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김건희 여사와 같이 공천에 개입했는지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듣겠다고 이렇게 그 물리력까지 이렇게 동원을 하는 데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떤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전직 대통령인데 강제력을 동원을 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